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렸던 패스 오브 엑자일 2 얼리 액세스 단계의 새로운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저번 0.2 패치인 사냥의 서막이 워낙 많은 게이머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에 이번 0.3 패치에서 만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패치를 GG는 준비해왔을까요?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은 금일 공개된 라이브 영상 및 패치노트 중에 바로바로 소개드릴 수 있는 핵심 변경점인 내용들을 위주로 담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변경점은 신규 액트의 추가입니다. 액트 4는 카루이 부족과 관련된 다양한 섬들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킹스마치의 큰 배를 통해서 다양한 섬을 오갈 수 있게 되며 사진처럼 원하는 섬을 골라 먼저 도착하여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섬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규 보스가 존재하며 색다른 방식의 보상들도 존재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액트 4가 추가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엔드 컨텐츠 진입 조건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설마 액트 1, 2, 3, 4를 잔혹으로 한 번 더 하거나 1, 2, 3을 잔혹으로 한 번 더 하는 등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다행히 스토리의 개연성 그리고 반복적인 액트 플레이의 부정적인 경험을 감안해서 이번 0.3 패치부터는 액트 구성이 변경됩니다. 액트 4를 클리어하게 되면 플레이어는 엔드게임 컨텐츠로 나아가기 전에 새로운 미니 액트 3개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클리어했던 액트 1, 2, 3의 또 다른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아무래도 미니 액트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3개를 합쳐도 액트 2개 이하의 규모를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아무튼 기존 액트 1, 2, 3 그리고 잔혹 1, 2, 3을 클리어하는 불쾌한 경험에서 벗어나 조금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몬스터를 마주한다는 점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패스 오브 엑자일 2에도 시즌 컨텐츠가 도입됩니다. 이전 0.2 패치는 사냥의 서막이란 패치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유저가 시즌 컨텐츠가 존재할 거라 생각했으나 스탠다드 서버와 시즌 서버의 차이가 경제 초기화라는 점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많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0.3 패치에는 패스 오브 엑자일 1을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매우 익숙한 심연을 주제로 한 리그 컨텐츠가 도입됩니다. 플레이어는 심연 몬스터를 처치하여 다양한 심연 관련 재화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서 리그 컨텐츠 맵에 가면 아이템의 신규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방식은 패스 오브 엑자일 1의 장막 시스템과 비슷하며 존재할 수 있는 선택지 중 임의의 3개 옵션 중에 원하는 옵션을 골라 아이템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컨텐츠 연출 방식이 마치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장비 아이템뿐 아니라 엔드 컨텐츠의 핵심인 지도에도 해당 컨텐츠를 통해 신규 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연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연 컨텐츠가 추가된 만큼 이에 관련된 다양한 신규 아이템이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패스 오브 엑자일 1 유저라면 많이 착용해봤을 어둠에 대한 경외 고유 허리띠가 추가됩니다. 장착 아이템의 효과가 증가하는 옵션은 이정작과 동일하며 큰 차이점이라면 아이템 보너스를 받게 되는 부위가 랜덤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투구, 신발, 갑옷 등 정해진 부위에 맞게 룬을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룬의 효과를 최대 2배로 받게 되는 해당 허리띠는 특히 신발 같은 부위로 사용할 경우에는 높은 이동 속도를 확보하는 등의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재밌는 아이템이네요. 이외에는 모두가 놀랄 수도 있고 경악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심연 버전의 군단 주얼이 추가됩니다. 이전 패스 오브 엑자일 1에 존재하는 군단 주얼과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게 맞다면 넘버링에 따라 패시브 노드를 부여하는 옵션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움이자 혼선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효 군단 주얼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리운 아이템이 이번에 추가된 기분입니다. 이외에도 심연 관련해서 엔드 컨텐츠 보스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통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고유 아이템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변경사항으로는 잼 관련해서 대규모 개편이 이뤄집니다. 해당 부분은 저도 이 정도로 많이 건드나 싶을 정도로 많은 변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잼의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크게 3등급으로 나뉘게 되는 잼은 등급에 따라 부가적인 보너스를 가지고 있으며 3등급의 잼에는 기존 1, 2등급에 없는 특수한 옵션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리니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특수잼이 추가됩니다. 리니지라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나요? 한국명으로 혈통잼은 다양한 보스가 드랍하는 특수한 잼입니다. 이번에 엔드 컨텐츠 단계에서 다양한 신규 보스를 조화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각기 다른 혈통잼을 드랍합니다. 혈통잼은 기존 잼, 아이템에서 보기 힘든 특수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빌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예시로 든 혈통잼만 해도 적의 원소장을 반전시키는 잼인데 이는 패스 오브 엑자일 1에서 봤던 라키아타 대검에 있는 옵션으로 적의 저항이 플러스 60이라면 마이너스 60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의 저항을 순간적으로 120을 감소시키는 파워를 보이며 맵모드에 몬스터의 저항이 올라가는 맵모드에서도 크게 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0.3 패치에는 화폐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던 에센스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작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를 확실히 낮은 단계의 에센스는 매직 아이템을 에센스 옵션을 포함하는 레어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제왕의 오브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최상위 등급인 완벽한 에센스의 경우에는 아이템에 존재하는 임의의 옵션을 제거하고 에센스 옵션으로 교체합니다. 완벽한 에센스에 붙는 옵션들은 특히 쉽게 보유하기 힘든 옵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 제작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센스뿐 아니라 기존 제작에 있어 사용되는 다양한 화폐 또한 세분화되었는데요. 제왕의 오브, 카오스 오브, 엑잘티드 오브, 진화의 오브가 3단계로 나뉘게 되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추가될 수 있는 아이템에 낮은 등급의 티어가 등장할 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제작하는 가능성을 조금 더 보장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패치는 현재 에센스 세분화를 넘어 일반 화폐의 세분화로 유저들에게 혼선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유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 1에 있던 히네코라의 머리카락이 패스 오브 엑자일 2에도 추가됩니다. 해당 아이템은 다음에 사용될 화폐 아이템이 장비 아이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래를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종결급 장비를 제작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아이템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아이템의 추가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얼마나 좋은 아이템들이 만들어질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리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이라면 지금부터는 패치노트에 있는 다양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몬스터 관련 주요 변경사항으로 적의 회피율이 감소합니다. 이는 명중률에 대한 객관적인 밸런스를 확실하게 잡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내린 선택으로 보이며 명중률 관련해서 노드 및 다양한 직업의 전직 변경점에도 다수 변동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막 보스의 대부분 생명력이 약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액트3는 맵도 엄청 방대하며 보스들의 패턴도 이전 액트의 보스들보다 평균적으로 치명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숙달된 유저, 성능 좋은 빌드가 아니라면 막히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액트4 추가에 맞게 액트3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로그 엑자일, 탈주 유배자가 지도의 티어에 따라 생명력이 최대 70% 증가하며 드랍하는 비고유 아이템이 지역의 아이템 희귀도에 영향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다음은 패시브 스킬 변경사항입니다. 직업별로 다양한 빌드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신규 노드가 추가되었으며 특히 위치와 몽크의 경우에는 신규 핵심 패시브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할로우 팜 테크닉이라는 패시브 스킬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해당 노드는 일명 맨주먹 노드로 이전 작품에서 불렸는데 맨주먹 빌드에 적합한 신규 고유 아이템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꼭 플레이해보고 싶네요. 다음은 기술 변경점입니다. 주문 계열 스킬의 스킬 레벨에 의한 스케일링 기대치를 높였으며 앞으로 모든 스킬이 스킬 레벨의 증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마나 소모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스킬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더욱 낮아진다고 하니 스킬 레벨을 올리는 주문 빌드에게 있어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추측됩니다. 스킬 관련해서는 매우 많은 스킬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크게 몇몇 주요 스킬에 대한 변경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동결시 시전, 충격시 시전, 점화시 시전 모두 하나의 보석으로 통합됩니다. 이번에 속성 노출 관련해서도 원소 노출로 묶는 것으로 보아 원소에 대해 어느 정도 통합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좋아졌으나 정신력을 기존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변경 스킬로는 0.2의 악몽이 떠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헌트리스와 창이 출시되면서 세상에는 번개창만 남았다는 해당 시즌은 엄청난 번개창 성능으로 인해 초창기 전체 플레이어의 50% 이상이 번개창을 사용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번개창 온라인이 드디어 종료되었습니다. 번개창의 부가투사 개수가 8개에서 5개로 변경되었으며 격분을 소모해도 더 이상 피해량이 증가하지 않게 변경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번개창의 영원한 동반자인 꼬이녀 또한 참사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꼬이녀에 붙어있는 매우 높은 치명타 확률이 절반 이상 너프당하면서 사실상 아이템의 메리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공성폭포 변경점입니다. 저번 시즌에 추가된 택틱션 직업과 매우 잘 어울려 초반에 높은 화력으로 다양한 컨텐츠에서 그 두각을 드러냈던 빌드입니다. 기본 체급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대신에 택틱션이 사용하기 좋았던 이동 불가 적에게 추가 피해 옵션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패치 사항으로는 번개창만큼은 아니지만 발견된 이후로 모두의 액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던 갈퀴질이 드디어 운명을 다했습니다. 갈퀴질에는 이동 전용이라는 태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동 전용 스킬에 적용할 수 있는 짓밟는 지대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액트 진행을 할 때 파괴 전차와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갈퀴질에 이동 전용 태그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짓밟는 지대와의 시너지를 볼 수 없게 바뀝니다. 지지제의 철학이 액트를 적은 버튼으로 쉽게 클리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점에서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해당 스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직업이 전직 패시브에 있어 다양한 변화점이 생겼습니다. 이는 GGG가 해당 패치를 통해 캐릭터 간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고 싶다는 동기에서 이뤄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워브링어입니다. 앞서 말한 정확도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서 정확도 관련 노드를 되려 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격 속도 관련 옵션으로 바꾼 것이 눈에 들어오며, 특히 이번에 토템 관련 신규 스킬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토템의 최대 개수를 늘려주는 응답받은 부름의 변경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키타바의 대장장입니다. 저번 시즌에 출시되고 나서 많은 유저들이 공수 완벽한 육각형 빌드라고 예상을 했었으며 실제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생존 관련해서는 화염 저항을 통해 쉽게 생존 스케일링을 하기 좋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GGG 또한 이 점을 인지해서 그런지 최대 화염 저항 관련 노드를 삭제했으며 대신에 방어도가 명중시 원소 피해 적용이 가능하게 옵션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정직하게 생존 기제를 확보하기 바라는 변경점으로 보이네요. 다음 변경점은 잼린 리저네입니다. 고급 마석하게 옵션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장착된 스킬잼의 능력 요구치에 따라서 인내, 격분, 권능 충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 옵션 또한 충전을 쉽게 구비 못하는 PoE2에서 새로운 연구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보조 링크 개편 사항을 통해 중복된 링크가 착용 가능하게 바뀌면서 마석증 옵션 또한 가장 많이 착용한 잼의 색깔에 따라 부가 능력치를 가진 옵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택틱션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깃발 관련해서 기백이 아닌 영광으로 변경되어 관련 옵션이 변경되었으며 토템 관련 노드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신규 스킬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쇠뇌, 대포 빌드로 택틱션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추얼 리스트입니다. 속삭임의 청에 따라 옵션이 속삭임의 요구에 따라 옵션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 가치를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저번 시즌에 추가되었으며 번개창 온라인의 시작을 알렸던 직업입니다. 아무래도 초과 명중률에 따라서 높은 치명타 확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무기의 높은 수치의 명중률만 확보되면 체급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OP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해당 비율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는지 저 비율을 25%에서 15%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편되는 다양한 기제 중 하나인 원소 주입 관련해서는 이전 2개에서 3개로 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원소 주입의 성능이 확 실시된다면 어느 정도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패스파인더입니다. 플라스크 관련해서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크 스킬을 사용 목적으로 변경점이 보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투사체 수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바뀐 폭발 혼합물이 어떤 포텐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지속 가능 영업 주요 패시브가 기존 30%에서 이제 회피의 50%만큼 원소 피해 감소 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데드아이입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번개창 온라인 주인공의 2였던 직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격분 소스 중 하나였던 야욕 노드를 변경했습니다. 야욕은 더 이상 최대 격분 충전 획득 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격분 충전 획득 시 추가 격분 확률이 50%가 챙겼습니다. 최대 격분을 획득하는 옵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발 사격 스킬을 쓰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지정 사격과 독수리 눈에서 징표와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번에 징표의 태그가 변경되면서 징표의 접근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데드아이의 징표 노드의 밸류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보커입니다. 원소 표현 스킬의 속성 유형별 데미지가 증가했으며 명상 스킬의 재사용대기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차율라입니다. 전반적인 패시브 스킬의 방향성이 카오스를 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카오스 피해를 통해 상태 이상이 가능하게 바뀐 점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허의 소나기에 추가된 공허 환영 스킬이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해당 직업의 가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 카오스 피해 옵션이 사라진 것이 좀 아쉽네요. 다음은 블러드 메이지입니다. 블러드 메이지는 항상 1차 전직을 하면 물음표가 머릿속에 가득해졌는데요. 이제 혈액술 노드가 무료로 할당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직부터 캐릭터에 도움이 되는 노드를 할당할 수 있게 되며 살점 가르기와 선혈가시 노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문 치명타 확률 베이스를 무려 15% 보장해주는 살점 가르기를 통해서 COC 빌드의 초반 접근성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바뀐 육신의 속삭임 노드 또한 저주받은 적의 생명력을 15% 점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15% 보호 성능으로 블러드 메이지는 원래도 준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의 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퍼널 리스트입니다. 지옥불 사냥개의 범위가 꽤 크게 늘어났으며 지옥불 화염 비례 수치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제 악마 상태에서도 기존 무기 아이템의 영향을 받도록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포텐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리치입니다. 리치의 섬뜩한 강화 패시브의 조건이 변경되어서 단순 30% 증폭이 아닌 에너지 보호막을 희생할 경우 증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알맞게 기제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크로노맨서입니다. 유사 꿰뚫기 효과를 제공하는 메아리의 범람 패시브 스킬은 저주받은 적이 일정 시간 받은 피해의 일부를 디버프 종료 후에 추가로 받는 매우 특수한 옵션으로 변경되었으며 유사 모래시계 옵션 또한 온오프 형태가 아닌 상시 유지가 가능한 대신에 시간에 따라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게 바뀌었는데 두 변경사항 모두 기존 옵션에 비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톰 위버입니다. 비전 쇄도 효과 증가 조건이 변경되었으며 비의 무희가 증식하는 돌풍으로 변경되면서 동시에
원소 폭풍의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 옵션이 원소 스킬 제한 플러스 1로 변경됩니다. 신규 스킬 방향성도 보니 다양한 속성 스킬을 동시에 쓰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한 변경점으로 보이며, 폭풍의 심장 옵션이 굴절된 주입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원소 주입 수집에 대한 주입 파워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직업 파워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직업이 꽤 다양한 변경점을 맞이했으며, 직업 변경뿐 아니라 노드 변경 및 잼 변경 사항과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기존보다 매우 다양한 빌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특이한 변경점을 패치노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시즌에 볼 수 없는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지옥불 조임새, 금단의 응시, 우레 걸음 3개의 아이템은 각각 저항 최대치를 늘려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해당 부분이 이번 시즌에서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는 울부짖는 벽, 몰락자 진영, 와일룬드의 말뚝, 가장 깊은 탑, 마지막으로 기억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개편된 전직 패시브 혹은 다른 메커니즘이 대체하는 옵션들이 포함된 유니크들로, 그 중에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투구인 가장 깊은 탑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 핵심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1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유저 간의 거래가 정말 불친절한 게임이란 것을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거래하는 고대의 물물교환 같은 느낌이랄까요? 킹스마치가 도입되고 대부분의 거래 화폐는 화폐 거래소를 통해 빠르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유저 간의 아이템 거래는 매우 불편한 거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니 바로 가판대의 도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가판대와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가판대에 아이템을 원하는 가격에 올려두면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검색한 유저들이 귓수말을 보내게 되며, 직접 파티 초대를 하지 않아도 가판대가 존재하는 은신처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판대에 있는 아이템을 제시된 금액, 그리고 비례해서 골드를 추가로 지불하여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특히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지원된 기능이라고 하니 직장인분들도 맘 편하게 이용 가능한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패스 오브 엑자일 1에도 해당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조금씩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기도 하며 아무래도 너무 방대한 양을 다루기 때문에 한 번에 머리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과 제가 링크에 남겨드린 다양한 패치 노트를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패치 내역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GGG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기능과 신규 무언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며, 이 또한 밸런스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존재하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직업의 유무입니다.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는 신직업에 대한 기대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직업들에 대한 기대 및 궁금증이 크기도 하며, 정발하기 전까지 하나하나 공개될 거란 기대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드루이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칼을 쓰는 듀얼리스트라도 말이죠. 인터뷰에 의하면 밸런스 패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신규 직업에 대한 개발이 우선시되기 힘들었다는 뉘앙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패치 내용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신규 시즌에 맞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직업이 출시되지 않은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음은 엔드 컨텐츠의 개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트위치를 열심히 봤는데 정말 많이 보이는 채팅 중 하나가 "그래서 서판은?" 이라는 내용의 채팅들입니다. 서판 시스템이 분명 GGG 측에서 학수고대에서 만든 엔드게임의 방향성은 맞겠지만, 정말 이게 다수의 유저가 서판에 의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인터뷰에 의하면 다음 패치인 0.4 패치에는 엔드게임에 관련해서도 개선을 한다고 언급을 했으니 믿어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외에 또 우려되는 점은 이번 패치가 조산모사 패치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아무래도 다른 핵앤슬래시 게임보다 액트 단계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과 플레이어의 밸런스 문제뿐 아니라 맵의 크기, 진행 속도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맞물려 생기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 개편된 다양한 잼, 그리고 높은 성능을 대놓고 보장해주는 혈통잼 등 고점의 방향성은 충분히 열려있으나, 기존의 메이저하게 이용하였던 다양한 기제와 스킬들 대부분이 패치 내역을 보면 수치 조정을 받거나 기제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노드 변경 사항을 통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맵 크기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오픈 초반에 유저들이 어떤 분위기의 의견을 드러낼지 GGG 측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디 이번에는 0.2 패치의 악몽에서 벗어나 다수가 행복하게 게임을 즐기는 방향성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시즌은 GGG에서 작정하고 밸런스 패치와 빌드 다양성 확보에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한 시즌입니다. 그만큼 해당 시즌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양한 빌드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게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세 번째 얼리 액세스 패치인 세 번째 칙령은 한국 날짜로 다가오는 8월 30일 5시에 플레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신 라이브 및 패치노트에 대한 다양한 소감 및 다가온 시즌에서 어떤 캐릭터를 플레이할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